저도 가끔 이제 비행하다가 네옴시티 공사장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보이거든요. 뭔가는 하고 있어요. 사우디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베랄리 항구라고 두바이 서쪽 끝 엄청 큰 항구를 만듭니다. 이란으로 가던 그런 물동량들 다 흡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듭니다. 육해공, 공중과 해상 물류를 다 갖고 와야 되겠다. 카타르가 스포츠나 외교 쪽으로 털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요새 글로벌 비즈니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중동의 소식을 다뤄주실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두바이에 8년째 계시면서 현직 파일럿이시죠? 아, 네. 현재 파일럿. 어디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에어아라비아라는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재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기장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또 특이한 게 KUAE라는 이제 두바이 소식, 중동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 언론사의 두바이 통신원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특이한 게 두바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다고. 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이게 중동이 처음에 가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은 동네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중동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또 막 월드컵도 열렸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소식이나 아니면 중동 소식을 접할 언론사가 잘 없는데 또 그걸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파일럿을 하기 전에 한국 언론사에서 기자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두바이에 2017년에 넘어간 건데, 살다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현지 언론이나 그 소식이 궁금은 많이 하시는데 수요에 비해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 중동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란, 이라크 이런 좀 전쟁 관련 이런 것들만 많았었는데, 요새는 비즈니스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 사우디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지도를 한번 봤더니 사우디가 이렇게 크게 있고, 굉장히 크죠. 네, 그 옆에 아랍에미레이트 요만하게 있고요. 카타르는 점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이 중동 삼국지처럼 경쟁을 하게 된 건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세 개의 나라의 경쟁을 살펴보려면 역사를 타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가장 가까이로는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좀 올라가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방에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두 맹주였거든요. 이란도 그때는 이제 팔레비 왕조가 있었고, 사우디는 이제 사우드 왕가 계속 있었고, 둘 다 친미파였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란이 그 물동량이나 이런 이제 중동의 허브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알다시피 1979년에 이슬람 신정혁명이 일어나고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 이란이 그때부터 닫게 되고 반미로 확 돌아서게 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허브 역할을 어느 나라가 맡아야 되냐는 그런 논의가 그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란에서 신정혁명이 일어나고, 이란 혁명 그 모태 자체가 이슬람 혁명이잖아요. 왕정을 타도하고 이슬람을 이제 우리가 퍼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수니파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한 곳에 뭉칩니다. 1981년에 GCC 협의의 창설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경쟁이 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GCC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걸프 협력 회의라고 6개 나라가 뭉쳤는데, 사우디, UAE,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들이죠. 잘 사는 나라 6개들이 뭉쳐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FTA 같은 경제협력과 무역협력을 한다 였는데, 이제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이란에 맞서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 창설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처음 치고 올라온 게 UAE였어요. 그러니까 UAE 안에 아부다비가 있고 두바이가 있는 거죠. 두바이가 이란의 이제 몰락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래서 걔네들이 시작을 한 게 제베랄리 항구라고 중동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어요. 두바이 서쪽 끝에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엄청 큰 항구를 만듭니다. 경제 자유무역지구 이런 건가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란으로 가던 그런 이제 물동량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1985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듭니다. 육해공, 공중과 이제 해상 물류를 우리가 이제 다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바이가 이제 승승장구를 하니까 90년도부터 카타르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초기 전략은 비슷했어요. 왜냐면 둘 다 이제 위치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경제력도 비슷하고,
카타르는 세계 3위권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UAE는 이제 세계 매장량 6위의 이제 석유 국가고, 카타르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그럼 우리도 허브를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1993년에 카타르항공을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둘 간의 경쟁이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사우디는 뭘 했냐? 사우디는 그동안 좀 쉬었어요. 이란의 여파가 계속 이제 있었던 건데, 이란이 혁명을 하고 시아파가 이제 들어서고 우리가 이슬람의 가치를 세계 전파하겠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을 했잖아요. 가장 위협을 많이 느낀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였거든요. 근데 사우디도 그때부터 그래? 니네가 무슨 이슬람이냐? 우리가 진짜 이슬람이다 하면서 더 복고적으로 가고 더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쇄국 정책을 하고, 사우디에서 여자가 혼자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나라 발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그러는 동안에 UAE가 치고 나가고 카타르가 합류하고, 둘 간의 경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는 있는데, 이제 사우디가 2015년 이후에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여기 대열에. 빈살만이 내부를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갖고 오게 된 거군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 빈살만이 다 숙청하고 왕권을 쥐고, 지금은 이제 왕세 자리에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비전 2030 계획 발표하고, 그러면서 그 대열에 합류를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삼국지 시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저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수니파, 시아파 이야기 나오고 역사 이야기 나오면 좀 어렵던데,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와닿네요. 이게 지도만 보시더라도 사우디가 엄청 크게 이 반도를 다 먹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란이 또 엄청 큰 게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 도시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요만하게 작게 있고, 카타르가 진짜 거의 도시국가처럼 이렇게 작게 있는데, 그 옆에 또 바레인 있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란이 이슬람 혁명 때문에 문을 닫게 되니까 이란이 갖고 있었던 이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6개국이 모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우디는 여전히 좀 이슬람 혁명의 여파 때문에 치고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에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미리 치고 나갔다.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두바이를 밀어서 좀 선점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사실 좀 재밌는 스토리도 있는데, 카타르하고 바레인하고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같은 나라가 될 뻔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하고 1970년대 때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원래 계획대로라면 카타르하고 바레인도 끼려고 했었거든요. 뭐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바레인 다 같이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바레인하고 카타르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7개국은 붙어 있는데 거기는 좀 떨어져 있긴 하네요. 이게 좀 바다로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같이 묶어버리면은 뭐 섬처럼 되니까. 사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좀 안 좋아합니다. 이 국가들은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던 이 맹주의 역할을 뺏어오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또 석유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또 탈석유 시대를 좀 준비하는 거라고도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탈석유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사우디가 이렇게 이제 경쟁에 합류하게 된 계기도 탈석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20년, 30년 뒤를 위해서라면 우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빈살만이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탈석유,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세 나라를 보면은 주력 분야도 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 2030년 엑스포를 지금 따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두바이가 했고요. 그 다음에 2034년 월드컵을 사우디가 따갔는데 카타르가 월드컵을 이미 했단 말이죠. 요새 3대 4대 IT 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이텍스 IT 쇼 같은 경우도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올해 축구 때문에 작년부터 난리잖아요. 조금 분야들이 다른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세 나라가 이제 처음에 경쟁을 할 때는 목적이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경제 허브가 되고 싶어 했겠죠. 그다음에 물류 허브가 되고 싶어 했어요. 맨 처음에 치고 나간 게 이제 두바이를 위시한 아랍에미레이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합류를 했던 게 카타르였고, 근데 다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경제 허브는 이제 두바이로 약간 쏠렸다. 그래서 카타르가 2010년대부터 약간씩 전략을 틀었던 게, 그러면은 우리는 미디어나 스포츠나 외교 쪽으로 여기
여기에 이제 좀 더 특화하겠다. 물론 이제 허브 경쟁도 하면서 계속 카타르 항공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제 약간 특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 있죠? 아, 알자지라 카타르인가요? 네, 카타르에 본사가 있고 알자지라가 원래는 이제 BBC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우디하고 같이 이제 만든 합작회사였어요. 근데 사우디가 그걸 이제 안 한다고 했어요. 2년 뒤에. 그래서 다시 매물로 나온 거를 카타르 왕가가 사간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왕가가 내걸었던 조건이 공식은 아닙니다만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든지 다 해도 된다. 단 카타르 왕가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거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가장 많이 보도를 하는 곳이 알자지라 방송이고요. 저도 들었던 게 걸프전 때 CNN이 확 떴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알자지라가 세계적인 방송으로 떴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할 때 저도 양쪽 방송을 막 봤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CNN 주재원들이 가서 방송하고 있고요. 그 팔레스타인 쪽에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CNN에서 미사일 날리면은 알자지라 쪽에서 막 들어오고 양쪽이 거의 경쟁하듯이 하더라고요. 예.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보면은 더 좀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할 수 있죠. 빈라덴도 독점 인터뷰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랍에본 시위 때도 가장 앞섰던 방송사가 알자지라였고요. 이제 사실 그런 걸 보니까 다른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긴 하죠. 다른 중동 국가에서 예, 봤을 때요. 예. 그리고 또 카타르는 제가 또 축구 좋아하니까 비인 스포츠라는 스포츠 채널을 카타르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 비인 스포츠 안 들어간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포츠에도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월드컵 이제 유치한 것도 맞고 올해 또 아시안컵도 했었잖아요. 아, 맞네요. 네. 네. 아시안컵 이번에 우승을 카타르가 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예, 저번 예. 대회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또 은근 또 외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카타르가.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다 피신해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카타르는 그들의 이제 입장에 맞거나 하면은 일단 받아주고 그런 이제 외교력의 그런 걸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유럽의 스위스 같은 느낌? 예,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허브, 물류 허브로서 자기를 잡았고, 근데 이게 허브라는 게 한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들렸다 또 저쪽 들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두바이를 우리가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틀은 거고, 사우디는 이제 좀 늦게 참전하면서 일단은 카타르 쪽에 좀 시비를 걸고 있는 거군요. 사실 양쪽에 좀 더 다 건드려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 쪽에도 굉장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펀드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구단도 사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아시안 게임도 이번에 또 개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포츠 우리도 잘할 수 있어.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그러면서 두바이나 이쪽도 건드리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리야드에다가 중동 헤드쿼터를 두지 않는 회사들은 사우디와 이제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런 건 이제 두바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거죠. 바로 이제 자기네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완화됐다고는 들었어요. 그게 너무 급진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의지는 확고한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규모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이슬람의 맹주라는 그 형님 의미로서는 보나 본인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야, 우리가 좀 쉬는 동안 너희가 잘했지. 고맙고 이제는 우리가 좀 갖고 올게.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네옴시티도 만드는 건가요? 네, 사실 네옴시티 하나만 해도 하루짜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옴시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옴시티 막 소개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막 유리로 막 쫙 미래의 도시. 네, 사실 좀 더 그렇게 일부러 오버한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두바이가 이미 보여준 임팩트보다 못하니까 그거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걸로 갈 거다. 투자해라. 미래가 여기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기네들도 실제로 저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청사진은 꽤 짱짱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두바이 정도 도시만 건설돼도 우리가 이미 이슈 메이킹은 했으니까 네. 땡큐다 지금 요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슈 메이킹은 성공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옴시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빈쌀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 네옴시티를 빡치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사우디가 그 한복판에서 아젠다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정적이다. 청사진은 청사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옴시티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더 라인이라는 길게 그냥 만든 도시를 말씀하신 거. 근데 그게 길이가 네. 거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면 서울에서 거의 천안까지예요. 도시 하나가 네. 쭉 그걸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힘들지 않을까? 시간도 촉박해요.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비전 2030 그 일하니까 적어도 뭐 거기서 6년 내는 안에. 거는 6년 뭐 데드라인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길어도 10년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승부를 봐야 되는 프로젝트인 거죠. 저도 가끔 이제 비행하다가 지나가면은 네. 네옴시티 공사장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그 이게 그냥 일반 우리나라 국토 같은 데 하는 것도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근데 거기 사막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사막에 만들려면은 그 밑에 인프라부터 까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물도 땡겨 와야 되고 전기도 깔아야 되고. 진짜 돈 많이 듭니다. 사우디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요. 절대 못하고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빈살만도 열심히 지금 영업 다니고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네.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 좀 전에도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네옴시티로 추정되는 걸 보셨다고 했는데 네. 아부다비에는 또 에티하드 항공이 있고 또 두바이에는 에미레이츠가 있고 둘 다 되게 큰 항공사잖아요. 네. 큰 항공사가 두 개나 그렇게 한 나라에 있으면은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뭔가 항공 강국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렇게까지 그 작은 나라가 큰 항공사를 두 개나 들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제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파일럿을 일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항공 강국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된다. 에미레이트 항공 하나만으로 소화를 다 못 시킨다. 허브라는 게 그 물류 허브는 당연히 바다로는 배가 다녀야 되겠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녀야 되는데 가장 갖춰야 될 게 뭐냐? 정말 좋은 항구와 정말 좋은 공항 그걸 뒷받침하는 항공사.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그걸 다 갖고 있죠. 현재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아부다비로도 오고 두바이로도 오고 네. 카타르도 아까 카타르 항공을 199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카타르도 그런 면에서 그럼 허브가 되려고 여기다 투자를 해갖고 잘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완벽하게 1위는 못하고는 있지만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약간 삼성과 TSMC 관계라고 좀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 1위 사업자가 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어느 정도는 2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타르도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좋고 카타르 또한 잘 하고 있거든요. 네. 카타르 항공을 위시한 도하 공항 그런 걸로 이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는 어때요? 사우디도 이쪽으로 뭐 잘 합니까?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파일럿이니까 항공사에다 비유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는 사우디아 항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좀 취항하고 있죠. 제다하고 인천하고 그 직항이 있습니다. 빈살만 2015년에 등장을 해서 비전 2030 발표하고 하면서 수도 리야드를 기점으로 하는 리야드 에어라는 이제 항공사를 우리가 만들겠다. 허브가 되려고 하면은 항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살만도 그걸 이제 알았던 거죠. 요 항공사를 우리가 2030년대까지 100개국 이상으로 가는 항공사를 만들겠고 에미레이트나 뭐 에티하드를 뛰어넘는 중동 제1의 항공사로 우리가 만들겠다. 보잉 최신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를 그냥 거의 100대 정도 주문을 하고요. 지금 뭐 순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항도 그러면 만듭니까? 공항은 이미 있고요. 이미 있는 거를 지금 또 확장을 해가지고 리야드 공항을 지금 거의 갈아엎고 있죠. 또 네옴시티에도 또 공항 또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굳이 탈 일이 없는데 타는 이유가 그거 환승해서 가는 게 거의 반값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것도 물류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싼 겁니까? 항공 쪽은 약간 규모의 경제가 좀 통해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운행하는 비행기가 많을수록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에미레이트나 이제 호방 뭐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강자 비난을 많이 하는 게 너희들 보조금 많이 받지 않냐. 중동항공사들 뭐 보조금이라고 해서 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세금 감면이라든가 연료를 싸게 해준다든가 산유국이니까 가격 경쟁이 불공정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비난을 하죠. 그런 식으로 싸게 공급해서 일단은 사람들을 끌어오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는 그 가격으로도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에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 항공사들 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파일럿들 모자란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안 좋죠. 왜냐면은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합병을 하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2.5가 될 것이냐라는 데는 이제 다들 이제 좀 약간 회의감이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합병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그 합병 승인을 예. 받으려고 막 많이 줄이잖아요. 예, 슬롯을 이제 갖다 주고 반납하고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조금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이 항공 쪽은 안 좋다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하려면 분명히 큰 공항과 그다음에 그 많은 이 노선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줄어들어 버리면 근데 꼭 우리나라가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 여객기들이나 아니면 화물기 같은 게 우리나라로 많이 취항을 하면 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죠. 그럼에도 어쨌든 국적사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버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최대 에어버스 380 운행사인 뭐 에미레이트나 그런 데는 이제 든든한 거죠. 이게 확실히 도시를 하나 제대로 글로벌 시티를 띄우려고 하면은 공항, 항공사 이게 중요하군요. 한국까지 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하나 있긴 한데 네. 허브로 하려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위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쪽 라인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왜요? 세계 지도를 딱 보면은 미들 이스트 가운데 딱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미주를 제외한 또 유럽이든 아시아든 10시간 이내에 다 갑니다. 커버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정도만 빼고 다 취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치가 이제 환상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파울루나 브라질 한 번에 못 가거든요. 비행기 그 연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에미레이트는 그게 되는 거예요. 워낙 괜찮은 지점에 딱 배꼽 지점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에미레이츠 혼자가 아니더라도 에미레이츠, 에티하드, 카타르에다가 사우디까지도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거군요. 네. 에미레이트나 이제 이런 중동 항공사를 타면은 남미도 한 번에 가고 미주도 한 번에 가고 유럽, 아프리카, 뭐 아시아 다 가니까 뭐 러시아나 이런데 요새 우리는 잘 못 가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예. 그런데도 가십니까? 잘 갑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UAE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재를 안 따르고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광 오고 아주 살판 났습니다. 부동산도 막 취득해서 막 가격 다 올리고 러시아 부호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좋죠. 뭐 투자가 많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뭔가 경색이 되고 있는 게 중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군요, 지금이. 근데 사실 이거 두바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긴 한데 두바이 부동산 특징 중에 하나가 위기가 올 때마다 올라가요. 한번 이제 빡 올라간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확 올라갔고요. 이번에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 또 올라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네요. 네. 그게 얘기 들어보면 참 많더라고요. 뭐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도 가리지 않고 다 열리는 것 같고 축구, 뭐 이번에 사우디 야구 한다고 하고 F1, 레이싱, 테니스, 격투기, 동계올림픽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사우디인가 어디에서? 네, 그래서 동계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이요. 와,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고요.